지금 일단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기적인 수급 관련 부분은 저는 그때 가봐야 알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외국인들 수급이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그 어제 오늘의 수급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좀 연속성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단기적으로 수급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급락을 했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제 너무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을 한 거에 따른 일종의 되돌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뭔가 이제 공매도 금지 효과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공매도 금지 효과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롱온리 펀드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을 굉장히 피벗 타임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진짜 피벗 타임이 열렸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부분은 시장에 조금 더 부스터, 버프를 걸어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그래도 어쨌든 뭐니 해도 글로벌 매크로가 여기서 안정을 찾냐 안 찾냐가 더 중요해요. 근데 저는 연말까지 글로벌 매크로 환경은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산타랠리는 온다.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공매도 금지가 결정되기 전보다는 조금은 큰 선물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2차전지는 순수하게 공매도 금지가 2차전지 수급의 호재가 맞습니다. 이게 맞지만 쇼커버링이 이제 다 끝나고 났을 때 오늘 흐름을 보면 웬만큼 나올 쇼커버링은 전 나왔다고 봅니다. 오늘까지도 쇼커버링을 안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 금지가 풀릴 때까지는 안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수급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수급 싸움에서 어떤 힘이 센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조금 더 봐야 되고, 특히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어제 급등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이벤트잖아요. 펀더멘탈이 개선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개선이 된 게 없으니까 뭐 매도를 하겠다, 올라올 때마다 내가 매도를 치겠다 라고 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야, 야, 이 정도 수급 개선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오를 수 있는 기회야 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매도와 매수 세력이 분명히 내일부터 진검승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방향에 따라서 조금 더 상승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또 목요일 날 라이브에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전 2차 전지는 뭐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 명확한 건 있습니다. 확실하게 반도체에,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이 시장에 대한 매수세는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반도체,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2차 전지가 강하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상위 1위는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만큼 매크로적인 환경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 쪽에서의 매수의 버프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반지나무로서 반도체 꼭 저는 편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반도체가 올인이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2차 전지가 조정을 주면 일부 반도체를 좀 매도를 해서 2차 전지를 좀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가 거의 뭐 매일이다라고 하시면 일부 좀 매도를 하셔서 반도체 쪽을 좀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많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조정에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슈는, 공매도 금지 이슈는 저는 하루짜리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요. 공매도 금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저는 시장은 올라갔다, 연말 랠리는 나온다, 매크로적인 환경,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올라갔을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LG엔솔 같은 경우도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22% 이상 급등을 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상당 부분 많이 하락을 했죠. 한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제가 이것도 이 앞전 제가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렸죠. 저는 LG엔솔은 45만 원까지는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는 게
정상이고 요거보다 미치면 저는 좀 너무 딥밸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2차 전지를 공략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LG엔솔은 아무리 이런 부정적인 뭐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뭐 전기차에 대한 또 판매에 대한 둔화감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래도 45만 원 밑은 저는 저점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2분기부터는 내년 2분기부터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AMPC 효과도 있고 그럼 그때쯤 되면 뭐 제가 이것도 뭐 엄청 앞전에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금은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너무 라인업이 없어요. 내가 고를 선택지가 너무 작다 보니까 판매가 안 되는 거지만 내년에는 또 선택지가 넓어진다면 그러면 조금 더 전기차 판매율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는 건 지금 당장은 판가 인하로 인한 악재이긴 하겠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판가 인하는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조정을 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선반영이 됐잖아요. 주가에.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판가가 하락을 하면서 전기차 가격이 하락을 하면 오히려 보급률이 더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내년에 되면 이게 악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는 나는 이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2차 전지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래도 나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 하시는 분이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2차 전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일부는 좀 반도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LG엔솔을 지금 이 45만 원 밑에서는 매수해봐도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2차 전지 비중이 높은 분들이 아니라 2차 전지 비중이 없는 분들, 오히려 없는 분들은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매매해볼 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수급을 한번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고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많이 샀습니다. 개인들도 많이 샀죠. 근데 외국인들은 생각보다 많이 팔았어요. 뭐 이렇게 보면 쇼커버링은 외국인들이나 그러면 기관 쪽의 쇼커버링은 그러니까 어제 오늘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 이제는 나올 만한 쇼커버링은 안 나올 것 같다. 이건 앞전 제가 방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까지 쇼커버링을 안 하면 웬만하면 안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진검승부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제는 진검승부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80만 원 제가 뭐 이것도 말씀드렸죠. 제가 오픈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에코프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80만 원 미만은 좀 딥밸류다. 그래서 80만 원 미만에서는 공략해볼 만하다. 다만 80만 원 위에서는 저는 제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석하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떤 분들은 100만 원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120만 원 아니면 뭐 150만 원 더 넘어서 200, 300까지도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인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80만 원 위에서는 또 한 번의 매물대는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아주 강력하게 그러니까 어제처럼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으면 이거 잘하면 진짜 200만 원에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저는 요 매물대는 생각보다 쉽게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오늘 어쨌든 조금은 그러니까 기대치보다는 좀 약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여기서 물려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나 본전만 오면 일단은 팔래라는 말을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원 위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8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 아니면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80만 원 위에서는 저는 제 영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 판단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저 코멘트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각자의 판단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코비행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지난주 목요일 라인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건 딱 요 라인 이야기 드렸죠. 예, 제 생각에는 한 27만 원? 예, 요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 이 밑에는 좀 딥밸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위로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또 많이 또 내렸습니다. 물론 수급적인 상황을 본다면 이 정도면 어제 했다가 오늘은 거의 개인들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쇼커버링이 나올 거는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일단은 지금은 여기서 이제부터는 내일부터는 순수 정말 수급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제외하고 쇼커버링 제외하고 요걸 순수하게 나는 에코프로 BM 더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세력과 아니면 야 이 정도면 진짜 비싸 이 정도면 좀 빠져나오자 라고 생각하는 세력 요 두 세력들의 싸움일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내일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했던 그러니까 상단까지는 다 왔어요. 27만 원까지는 올라올 거라 봤는데 그거 다 왔으니까. 그러면 저는 요 미만으로 빠지면 매수를 해볼 만하다. 근데 요 위에서는 이거는 각자의 판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NF가 많이 빠졌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면 안 돼요. 진짜 어제 급등 같은 경우도 시장 분위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펀더멘탈이 엄청 안 좋거든요. 실적도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수급적인 이벤트가 나오면서 그냥 센티멘탈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다시 원위치 옵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지금은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고 계신 육룡 중에 한 놈이죠. 예, 포스콜딩스.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밸류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특별하게 손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체도 그냥 딥밸류입니다. 딥밸류고 중요한 건 내년 2분기에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모멘텀이 부각이 될 때, 특히 내년에면 포스콜딩스는 실질적으로 리튬 매출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기대감만으로 갔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련 쪽에서의 사업부에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렇다면 조금 더 멀티플 프리미엄을 더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년까지 기다릴 자신이 없다. 매도하세요. 예. 내년까지 갈 자신이 없다고 매도하시고 그냥 반대쪽으로 옮겨 타시는 게 맞고요. 내년까지 좀 버틸만 하다. 나는 버틸 수 있어. 라고 하시면 지금 구간은 더 버티는 구간이다. 자, 어쨌든 2차 전지는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내일이 조금 더 명확한 흐름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는 그러니까 공매도가 시장 이 종목들의 하락을 부추긴 게 맞다. 다만 근데 공매도만이 하락의 이유는 아니다. 결국에는 업황에 대한 노이즈가 있거든요. 이건 해소하는 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시간이 또 필요해 보인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다시 한번 뭐 원래 상반기 같은 흐름을 연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로 나는 시장을 본다. 6개월 안짝으로 시장을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비중을 줄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니야. 나는 좀 장투를 한다. 어쨌든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나 버틸 수 있어.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성장 자체, 장기 성장에 대한 부분은 저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본다면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뭐 각자의 판단 영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매도 프리미엄은 이제는 머릿속에서 2차 전지를 좀 버려두세요.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 일단 공매도 금지 프리미엄은 쇼커버링이잖아요. 근데 이제 쇼커버링은 나올 만큼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 일단은 제껴두고 이제는 모든 섹터가 동일해요. 왜냐하면 이제 쇼커버링 이제 어느 정도 나왔고 그러면 쇼커버링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는 우리 시장을 공략할 때 어떤 종목을 더 관심을 가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쪽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외국인들 상위 쪽은 1등은 반도체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로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반도체 쪽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뭐 각자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날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